안녕하세요. 미용안전위생학 3주차 수업, 질병과 공중보건, 그리고 보건관리에 관한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뵀으면 더 반갑고 서로 쌍방향 수업이 돼서 더 재미있었을 텐데 조금 매번 수업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는 대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들, 남기시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대면 수업 때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보건관리에 대해서 앞전 수업하고 같이 이어져서요. 보건관리, 보건행정의 정의와 특성 알아볼 거고요. 보건행정의 발전 단계, 서양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행정의 관리 과정, 보건행정이죠. 기획, 조직, 보건사업을 정부 책임하에 수행해야 하는 이유, 보건사업 과정,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소,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보건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국제기구들,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안 넘어가네요. 자, 보건행정의 정의. 자, 보건행정의 정의와 특성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는 보건행정이란 것은 무엇이냐?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하에 국민의 생명연장,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육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짚어봤었는데요. 건강과 이어지는 그런 맥락에서 보건이라는 게 나오고요. 국민의 생명연장, 질병 예방,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죠. 건강을 지키고자 행정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중보건의 항리와 기술을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반 대중의 생활 속으로 도입하려는 사회적 과정을 말하며 대인관계를 통하여 보건학 및 의학 등의 지식과 기술을 행정면에 적용시켜야 하는 기술행정의 특성도 있다. 자, 보건행정의 특징 볼게요. 행정 중에서도 보건을 특히나 더 다뤄야 되겠죠? 보건행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수요를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와 환경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요.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보건, 의료 사업을 기획, 집행 및 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 이게 계속 목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은 공행정으로서 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공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보건행정의 특성을 6가지로 나눠보면요. 공공성과 사회성, 건강에 관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상승, 행정 대상의 양면성, 과학성과 기술성, 봉사성, 조장성과 교육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공성과 사회성은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생명의 유일함에 대한 무한대의 서비스 욕구를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와 한정된 서비스로 분배하려는 사회적 형평성에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건소는 개인 한 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건소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은 조금 더 보건소에 자주 가서 혜택을 받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 그룹에 상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의 보건을 위한 규제와 보건산업 보호를 위한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소비자의 보건, 그다음 보건 의료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와 병원과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환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잘 좋은 가격에 좋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게 이제 행정이고요. 하지만 의료 집단의 이익 역시 실익 역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의한 안전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 행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고 봉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보건행정도 국민의 건강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봉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교육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손을 씻으세요. 아니면 금연하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체지방은 어느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의 발전 단계, 서양 같은 경우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로 이렇게 나누어 발전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35년 이전에 보건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곳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대의감, 상향국, 해민국, 대비원, 제위복 이런 식으로 보건 행정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요. 전형사라 그래서 의학을 담당하고 내의원이라 그래서 왕실 의료를 담당하고 전의감, 의과 고시를 담당, 그 다음에 의정부 6조, 해민서, 그 다음에 고종 31년에 서양 의학적 지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입니다. 그 전까지는 민간요법 위주로 의료나 아니면 보건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고종 31년에는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도 보건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을 어디서 주관을 했었냐면요. 경찰국 산하 위생과를 설치하여 공중위생 업무를 했고요. 의사, 약사, 약제사의 면허 업무도 했고요. 병원, 의약품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 행정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경찰국, 경찰 행정이 보건 행정까지도 담당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쟁 있었잖아요. 6.25 있었잖아요. 그때 미군정 및 과도 정부 시대라고 하는데 위생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후생국이 개칭, 이름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수립되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미군정 및 과도 정부 시대에는 이러한 관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보건후생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기간 동안 미국에서 설치한 보건후생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자조적이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회부가 설치가 됩니다. 노동국, 후생국, 부녀국, 주택국, 보건국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보건국을 보건부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로 명칭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건행정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건행정의 관리 과정 한번 볼게요. 보건행정은 과연 어떤 관리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적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과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가지로 단계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4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고 7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행정의 일련의 과정들은 서로 비슷한데 학자에 따라서 구분을, 관리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행, 확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기획, 조직, 지휘, 통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굴릭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다시 7가지 관리 과정으로 구분짓는데요. 첫 글자를 타서 POSDCORB, 그래서 기획의 플래닝의 P, 조직 organizing의 O, 인사 일하는 사람들이죠. 스태핑의 S, 그다음에 지휘 directing D, 조절 coordinating C, 보고 reporting R, 예산 budgeting B, 이렇게 해서 약자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획이 우선은 굉장히 첫 번째 단계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관리 과정이죠. 기획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목표 설정, 방침 절차, 그리고 사업 수행의 순서, 체계를 정하는 게 바로 기획이죠.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획 방법들이 있는데요. PPBS라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낸 계획 방법인데 사업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원 배정을 능률적으로 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OR이라는 방법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사 작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거예요. 해당 환경하에서 생물체와 가치, 체업, 체계, 사업, 봉사, 집행, 운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 연구하는 계획 방법입니다. SA는요. 정책 결정권자에게 각종 사업의 경비와 그 가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 수립 과정을 향상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계획 방법. 자, PERT는 사업의 실천 단계를 계획할 때 유용한 것으로 집행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계획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기획하려고 하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보건, 행정의 핵심이 어떤 건지를 파악한 후에 PPBS, or SA, PRT 등의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기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입니다. 자, 조직 2명 이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노력하는 협동체인데요. 당연히 이게 보건행정의 조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조직 과정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7가지 고전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이죠. 조정의 원칙, 목적의 원칙, 분업의 원칙, 명령 통일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일치의 원칙, 통솔 범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통일의 수단이며 과정이다. 이게 조정의 원칙. 조직이 갖는 장기적인 목적과 하부 조직이 갖는 단기적인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목적. 전문화, 기능화, 동질화의 뜻을 나타내는 분업.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을 각자 분업을 한다는 얘기죠. 명령 통일의 원칙. 명령은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자꾸 바뀐다랄지, 아니면 조직에서의 리더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그 하부의 직원의 얘기가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층의 원칙.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항상 계급이라는 게, 계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야만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 일치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일치. 내가 만약에
보건행정의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의 권한이라는 게 있죠.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 역시 있어야 한다. 통솔 범위의 원칙, 피감독자의 능력, 업무 성질, 근무 장소의 분산 등등을 고려해서 통솔 범위를 정합니다. 통솔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를 들어 각 보건소들의 직원들까지도 다 통솔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업무의 성질,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계층화하고 분업을 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사업을 정부 책임하에 수행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염병 때문에 그러는데 전염병은 민간인이 담당하기에는 민간 그 보건기관들이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하에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약간 이끌어주고 약간의 간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부분에 정부가 다 간섭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사업의 중에서도 정부 책임하에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관리와 같이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구 아니면 경기도 지역구 이렇게 보건사업을 따로따로 진행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있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움직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움직이고 지역 단위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하에 통솔을 한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보건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사비를 들여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각 부처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분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예를 들면 대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에 의사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진료를 보실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하실 수 있는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지원해주는 부처, 아니면 관리해주는 부처. 그래서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의 협력이 꼭 지금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예를 들어 내가 의사인데 나는 혼자서 대구에 가서 무료 봉사를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보건사업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큰 범위 안에 있는 보건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전 국가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있는데 시도별로 따로 보건사업을 똑같은 걸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낭비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보험을 나라 전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시도처에서 똑같은 건강보험 체계를 진행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낭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정부 책임하에 수행을 합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한 보건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꼭 투입이 돼야 되만 하는 사업들 때문에 보건사업을 정부 책임하에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외부 효과 존재, 전염병 예방, 비영리성.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수익을 얻냐 안 얻느냐라는 건데 보건의료는 전체 국민, 전체 지역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의료이기 때문에 비영리성을 띠고 있고요. 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요. 의료 공급이 비탄력적이고요. 예를 들면요. 보건 의료와 그냥 일반 의료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의료 수요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생명의 긴급성이 있고요. 의료 공급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고요. 이러한 특성이 존재해서 보건의료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됩니다. 보건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건소는 사실은 의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9시에 열고요.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6시나 5시 반에 클로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픈 사람들이나 뭔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간 병원들은 사실은 어때요? 야간 근무를 하시는 야간 진찰을 보는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진료를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의료 수요의 불확실성 뭐냐면 보건소를 예를 들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두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대부분 병원들이 굉장히 중증이 아닌 이상은 집 근처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집 근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나 얼마나 많이 보건 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건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얘기할게요. 보건소 시초는요, 영국 리버풀에서 시작이 됩니다. 1859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1962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는요, 보건소는 시, 군, 구에 한 개소씩 설치가 되고요. 읍면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됩니다. 자, 지역보건법은요, 1995년도 12월 27일 개정문에서 보면 지역보건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WHO에서 보건기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주요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는 것은 말라리아 근절 사업, 결핵 관리 사업, 성병 관리 사업, 모자 보건 사업, 영양 개선 사업, 환경 위생 개선 사업, 보건 교육 개선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요 기능이 됩니다.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국제기구가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국제공증보건처라고 있고요. 범미보건기구가 있고요. 국제연맹보건부가 있고요. UN 국제아동긴급기금이라고 해서 유니세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세계적인 보건의료와 관계된 국제기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요. 쭉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보건행정의 정의와 특성, 이 제목을 보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보건행정의 정의와 특성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건행정의 발달 단계, 얘는 사실은 그냥 눈으로 훑고 가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보건행정사,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구나 라는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하는 단계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었고 조직 그리고 보건행정의 특징 그리고 보건사업을 정부 책임하에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건사업을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보건사업과정,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사회적 특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일들, 지역보건법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건사업 계획 시 수립해야 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4가지였죠. 보건사업 계획 시 수립해야 될 고려사항, 인력, 시설 및 장비, 재정, 조직, 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었고,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고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9년 65번째로 가입을 했다. 그리고 WHO에서 하는 주요한 기능들, 그리고 사업들, 그리고 WHO 외에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건강과 공중보건에 관해서 화면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알 것도 같고 조금은 어려운 것도 있는 게 보건학이거든요.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입 밖으로 소리내서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속으로 읽거나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 내 말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그게 다시 내 귀로 들어가면서 2번을 읽는 듯한 효과를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입 밖으로 꼭 소리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